말은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변한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조용히 변하지만 말은 어느 순간부터 거칠어지거나 길어지거나 함부로해진다. 80평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럽고 단정한 말씨를 가진 어르신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할 만하다. 반대로 마흔도 채 안 된 사람이 이미 거칠고 함부로 하는 말씨를 가졌다면 그것은 불행이다. 생각해보라.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갔을 때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있던가?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할 때 어떤 말을 선택할까? 어떻게 말할 때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관계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제부터 그 5가지 방식을 살펴보겠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은 평생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다. 첫째, 품격 있는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품격은 확신에서 나오지 않는다. 여지에서 나온다. 내 말이 맞아. 그건 분명 잘못됐어.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그래. 이런 말들은 단호해 보이지만 실은 대화의 문을 닫는 말이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누구나 경험이 쌓인다. 세상사가 대충 보이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신이 생긴다. 내가 옳다는 확신,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확신. 하지만 그 확신이 말로 나올 때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희 아빠 키워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손자 교육 문제로 아들과 의견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말이 맞아.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없어라고 단정하면 아들은 더 이상 상의하지 않게 된다. 공자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인데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말할 만하지 않은 사람과 말하면 말을 잃는다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의 핵심은 상대를 보아 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할 만한 상대라 해도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네요.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요즘은 또 다를 수 있지.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살려두는 말이다. 대화란 원래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함께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문심서에서 이르길 수령이 고을에 가서 아전을 거느릴 때 그들을 자세히 묻고 상세히 배워야 한다 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태연히 아는 척하면 안 된다 했다. 이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말씀을 무조건 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설득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다면 설득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모르면 묻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화를 이어간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말한다. 둘째,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말을 쓴다. 대화에서 가장 쉽게 품격을 잃는 순간은 상대를 분류하려 들 때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집안이 다 그렇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들은 상대를 하나의 틀 안에 가둔다. 사람을 규정하는 말은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친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된다. 몇 마디만 나눠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려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이웃집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먼저 간다고 하자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젊은 여성을 판단한 것이 된다. 손자가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나중에 후회해라고 말하면 아이의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된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았다. 밥하는 노파에게서도 배운다고 했을 정도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는 말. 그 여유가 말의 품격을 만든다. 이웃 할아버지가 술을 자주 드신다. 저 양반은 알코올 중독이야라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외로움을 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 보네라고 말하면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석가모니는 분별심을 경계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가르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이쪽 사람, 저쪽 사람으로 나누는 순간 대화는 끝난다. 사람은 변한다. 상황도 변한다. 어제의 잘못이 오늘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품격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본다. 그래서 관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셋째, 품격 있는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은 늘고 공감은 줄어든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게 내 말 듣지. 이런 말들은 선의에서 나온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겁다. 상대가 원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 이때 그러니까 일을 꼼꼼히 해야지. 몇 번을 말했니라고 말하면 딸은 전화를 끊고 싶어진다. 그냥 많이 속상했겠다라고만 해도 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정약용 선생이 생각한 좋은 어른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버텨주는 사람이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지만 더 많은 부분은 아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말들이다. 패족이 되어 벼슬길이 막힌 아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청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아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졌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네요.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만지는 말. 이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바꾼다.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자식 이야기를 꺼낸다. 아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줬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섭섭하시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할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지만 후자는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준다.
조언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말해도 늦지 않다. 아니, 그때 비로소 조언은 힘을 얻는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 경험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경험은 짐이 된다.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은 지혜가 되어야 한다. 지혜란 무엇인가? 때를 알고 상대를 헤아리는 것이다. 해결책이 필요할 때와 공감이 필요할 때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지혜다. 넷째,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품격 있는 사람의 말에는 항상 여백이 있다. 말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고 결론을 강요하지 않으며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르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했다. 진정으로 깊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젊은 시절에는 조심스러워서 참았던 말들이 이제는 그냥 나온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 말들이 많아질수록 듣는 사람은 멀어진다.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말하길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 했다. 자공이 놀라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운행되고 만물이 자라나지 않느냐? 침묵 속에 더 큰 진리가 담겨 있다는 가르침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며느리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한다고 할 때 자기 경험을 줄줄이 늘어놓지 않는다. 한두 마디만 하고 며느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두 노인을 보라. 1시간 동안 말없이 바둑을 두다가 한 수 두고는 빙그레 웃는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가는가. 장자는 말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여운으로 남겨두면 된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말의 무게를 안다. 품격은 말의 양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다섯째,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말한다. 품격 없는 대화의 특징은 항상 남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말해. 요즘은 다 그래. 세상이 그런 거지.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남의 말을 빌려 자기 의견을 포장한다. 경로당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듣는다. 손자 교육 문제가 나오면 요즘 애들은 다 학원 보낸대라고 말한다.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TV에서 그러는데 이게 좋대라고 한다. 모두 남의 말을 빌린 것이다. 정작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없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군요. 자기 생각을 말하되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는 말의 방식이다. 손자 교육 문제로 의견을 물어올 때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렇더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남의 말을 빌려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잘못되면 다들 그렇게 말했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았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정작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맘의 말만 전한다면 그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만 그 목소리가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무게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되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이다. 품격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질 때 생긴다. 품격은 돈이나 학력이 아니라 대화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며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말하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 정약용 선생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변한다고 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어진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대화할 때 상대를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 나아가려 하는가? 단정짓는 말을 쓰는가? 여지를 두는 말을 쓰는가? 가르치려 하는가? 이해하려 하는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이 말을 아끼고 말을 다듬고 말의 품격을 담아야 한다. 여러분은 평소 대화할 때 어떤 말을 가장 조심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삶에 맞게 풀어 전해드리겠다.